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실매 감한기 본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설마 22년 전인지 알겠어? 안녕하세요. 절세에 미친 남자 절세미남 김도현입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 이제 국세청에서 소개하는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라든지 아니면 뭐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이렇게 소개된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요. 늘 생각하는 의심이 있어요. 아, 과연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아, 이거 거짓말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양도소득세 상담을 많이 진행하다 보면요. 정말 이러신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에서 소개된 이 분들보다는 나으신 게 뭐냐면요. 그래도 양도를 하기 전에 세무사인 저를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면 이분들도 만약에 이러한 행위를 하기 전에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세무사님들을 찾아갔다면 정말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너무 안타까움이 많이 들어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많은 세금을 잃게 되었는지 제가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공제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누리 씨는 2002년 7월에 A 상가를 분양받아 2024년 10월에 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2년이 지난 후에 양도를 한 거죠. 한누리 씨는 취득한 지 오래된 A 상가의 취득가액을 과세 당국이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의도로 그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환산 취득가액에 관련된 한 시기고요. 국세청은 A 상가의 실제 분양가액이 6억 원임을 확인하여 환산 취득가액 10억 원을 부인하고 실제 취득가액 6억 원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추징을 했다고 하는데요. 얼마를 추징을 했을까요? 1억 2,900만 원. 취득가액을 4억 원을 부인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세금으로 1억 2,900만 원을 추징을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뭐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누리 씨가 이제 A 상가를 22년이나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물가 상승률로 봤을 때 정말 높은 가액으로 팔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게 양도가액에다가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관련된 세금을 무는 게 양도소득세인데요. 한누리 씨는 2002년 7월에 취득을 했을 당시에 그 매매계약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낮으니까 보니까 너무나도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환산취득가액으로 한번 계산을 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생각을 했겠죠. 야, 이거 과세당국이 22년 전인데 설마 22년 전인데 알겠어? 그냥 요거를 해버리자 라고 해서 요거로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아무래도 4억 원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양도차익이 줄어들겠죠. 양도차익이 줄어드니까 요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당연히 떨어지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한누리 씨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세무조사가 나왔는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내용은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게요. 이런 상황이 놓이신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랬을 때 국세청에서는 과연 어떤 것을 보고 과연 세무조사를 할지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국세청은 A 상가의 취득 당시 분양 계약서 및 취득세 과세 표준을 신고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취득가액인 분양가액을 확인을 했대요. 이게 상가가 하나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상가 관련해가지고 이제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이 신고된 내역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한 거예요. 그런 신고 내역들을 조사해 봤더니,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람을 보니까 6억 원인 거야. 6억 원으로 제대로 신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왜 이 사람은 10억이야? 동일 날짜일 텐데,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 취득가액이 잘못됐다라는 걸 파악을 한 겁니다. 또 이런 것도 확인했네요. 분양법인이 세금 계산, 분양법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분양법인이 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과 장부상 분양금액을 확인해서
해당 금액을 제출받은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과 일치한다는 사실도 파악을 했다. 그래서 국세청은 한누리 씨가 신고한 A상가의 환산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제 확인된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1억 2,900만 원이었어요. 그죠? 근데 취득가액이 얼마 부인됐죠? 4억 원이에요. 4억 원이면 아마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요거는 아마 가산세가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과소신고 했잖아요. 과소신고 가산세 10%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1억 4천만 원도 훌쩍 뛰어넘지 않을까. 한 1억 5천? 정도 뛰어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물론 본세는 납부를 해야 돼요. 본세는 납부를 해야 되고, 요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저는 한누리 씨가 세무사를 찾아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맨 처음에는 저도 의심을 했어요. 환산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환산 취득가액이라는 걸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무사님을 찾아갔을 수도 있는데, 실제 거래가액이 사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합시다라고 하는 세무사님이 있으시면, 아마 이 내용을 모르시는 세무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면, 세무사님한테 이제 찾아가긴 한 거죠. 근데 한누리 씨 본인은 분양계약서가 있는 걸 본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 분양계약서를 잊어버렸어요 라고 해서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받았으니까 세무사님은 당연히 실질 거래 가액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환산 취득가액으로 적용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자, 그러니까 세무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가기 전에 반드시 실질 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세무사님한테 먼저 말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서 체크 포인트예요. 우리 양도를 하실 때 만약에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분양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아무리 그 뒤에 가액들이 금액이 높다 하더라도 실질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다면 재계산을 국세청에서 하게 되니까 가산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질 거래액으로 하되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을 해서 순차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자, 우리 외워볼까요? 실매 감환기, 기준시가라는 것도 있어요. 다시 실매 감환기, 실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감환기, 이 순으로 취득가액을 정하니까요. 이게 없으면 다음 거, 이게 없으면 다음 거, 이게 없으면 다음 거,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근데 얘가 없다고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세무사님한테 우리 상담 받으러 갔는데 이게 사실 보니까 실질 거래 가액은 본인만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걸로 해가지고 한번 구해주세요. 이렇게 세무사님한테 말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실 거예요. 뭐 상담료 좀 주신 다음에 이제 세무사님께서 친절하게 요거 감정가액은 안 한다 치더라도 매매사례가액도 상가 같은 경우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환산취득가액으로 이제 정하는데 이 금액을 들어보는 거야. 들어봐서 실제 거래가액이 얘가 더 높네? 그럼 얘로 해야지 라고 본인 혼자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주의할 점 이해되셨나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떼끼지 않는 그날까지 저 절세미남 김도현 세무사는 늘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